안녕하세요. 구마담입니다. 오늘의 사건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경찰서에 긴급한 신고가 옵니다. 신고자는 도암동에 있는 땡땡 아파트 11층에 살던 22살의 여성 정씨입니다. 여기 불이 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현장으로 갑니다. 도착해보니까 150명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보가 울려서 급하게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 정씨는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베란다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이죠. 대원들이 급히 사다리를 올렸고 신속히 정씨를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씨는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부상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하길 다행이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씨의 아이들, 5살, 3살 된 아들 둘과 딸아이 15개월 된 아기가 아직도 11층 집안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대원들은 놀라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빠르게 불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결국 세 아이는 작은 방에서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질식사, 연기로 인한 질식사였죠.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불은 11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씨의 집이었죠. 이 사건, 처음에는 단순한 화재로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리게 됩니다. 그렇게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말이죠. 먼저 이 가족은 단란하고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님 또한 이상한 점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엄마 정씨, 아이들 준비물도 잘 챙겨주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남편 이씨 역시 아이들을 잘 챙기는 편이었고요. 요즘 많이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시신에서도 그러한 정황은 없었고요. 하지만 사실 이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아이를 낳은 정씨, 18살 나이에 1살 연하였던 남편 이씨와 첫 아이를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 부모가 된 것이죠.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니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도 힘들었고, 그렇게 저렇게 콜센터, PC방, 편의점 등등 알바를 전전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둘째, 셋째까지 생겨납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그렇게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이들은 2017년 초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씨의 부모님에게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이유로 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의 상황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급기야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들의 유치원 비용도 5개월이나 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6차례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137만 원. 거기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보태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긴급 생계비가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과 먹고 살기 다급했던 정씨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치게 되죠. 아기들의 분유를 9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올리고 나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기를 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또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고 그렇게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잦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참다 못한 두 사람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엄마 정씨, 내가 새 아이를 양육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아빠 이씨는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보태겠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 전에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장 분가할 집도 없습니다.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느 한쪽이 따로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한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때 아이 엄마 정씨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을 그냥 보육원에 보내겠다.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살얼음판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두 사람은 사건 전날 12월 30일에도 아이들을 어떡할 거냐, 살 곳은 또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엄마 정 씨는 저녁 7시에 집을 나갑니다.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코인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벽 5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이들만 자고 있고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아이 엄마가 집을 나서고 나서 9시 50분쯤에 작은 애를 방에다가 재워놓고 친구를 만나서 PC방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에 없는 걸 확인한 정 씨, 남편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나 죽고 싶어. 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나 죽을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 씨가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종종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번에도 얘가 또 이러는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시간 뒤 그들의 11층 집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세 아이가 모두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이 셋만 죽고 살아남은 엄마 정씨. 네. 화재가 지나간 그 현장에서 현장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경찰의 경우 엄마 정씨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정씨, 라면을 끓이다가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불길이 너무 거세고 내가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애들을 안고 나오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다칠 것 같아서 그냥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부엌에서 라면을 끓인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화재는 부엌이 아니라 작은 방 쪽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그러자 정 씨가 말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너무 추워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냉장고 옆에서 이불을 덮고 마저 담배를 피웠는데 막내가 갑자기 깨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작은 방 쪽으로 가서 아이를 안고 그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서 껐는데 그게 화재로 번질 줄을 몰랐습니다. 흑흑흑. 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합니다. 담배를 피다가 그 담뱃불을 이불에 껐고 자기는 아이와 함께 그렇게 잠들었는데 불이 커졌다. 자다가 불이 난 것을 알고 잠에서 깼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남편과 또 112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담배 피다가 애가 울어서 작은 방 입구로 갔다. 거기서 이불에 담뱃불을 껐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그게 맞다면 불길의 흔적은 그 작은 방의 입구 아니면 최소한 냉장고가 있는 그 거실의 경계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게 맞죠. 거기에 이불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감식 결과 불길은 방 안쪽에 있었습니다. 방 안쪽에서 불이 시작되었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제일 심하게 탄 곳도 방 안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은 방 입구에서 시작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이 도화선이 돼서 불길이 방 내부로 빠르게 번져간 게 아닌가라고 경찰은 추정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정 씨는 평소에도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끄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이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검찰은 진술이 아닌 그 외의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정 씨가 뭔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남편에게 보냈죠. 그리고 또 앞서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이죠. 왜 거짓말을 했나?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 추궁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또다시 정 씨가 말을 바꿉니다. 네. 최근 2달간 우리가 너무 생활비에 시달렸고 또 남편과 이혼하기까지 하면서 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사건 당일 정 씨가 방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막내 아이가 깨서 우니까 불이 붙은 담배를 그냥 이불 위에 올려둔 채 방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후 아이들 옆에 누워서 핸드폰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순간 불길이 치솟았다. 그때 알아차렸다. 이때 정씨가 불길을 보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애들하고 다 같이 이쯤에서 삶을 끝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순간적으로 또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때는 불길이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나만 베란다로 몸을 피했다라는 진술. 네. 여러분들은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어려도 부모는 부모이죠. 네. 검찰 또한 그녀의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정 씨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옵니다. 포렌식 결과 사고 당일 정 씨가 남편과 지인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충격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불이 나고 구조대에 신고를 했죠.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분명. 이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인 그 시간에 정 씨는 베란다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방 안에서는 어린아이 셋이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편 국과수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이불에 주목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불이 극세사 합성 섬유 재질이었다. 이 정도의 약한 불로는 붙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담뱃불 정도로는 불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극세사 이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방 안으로 번져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경찰의 추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화재 조사 시에 화재 현장에 인화물질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뒤집힙니다. 검찰은 현장 곳곳에 불에 타던 흔적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불을 붙이려고 했던 흔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또한 정 씨의 화장 흔적도 미심쩍었습니다. 사건 당시 정 씨는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본인이 신고 있는 스타킹은 하나도 불에 그을릴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에 복사열로 인한 화상도 없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정 씨는 애초부터 불길 가까이에 간 적이 없던 것이 아닐까. 네, 검찰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정 씨가 애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 안쪽에서 라이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덮고 있는 이불에 일부러 불을 붙였고 자기는 곧장 베란다로 피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극세사 이불이 담뱃불에 잘 타지 않아서 불이 잘 붙지 않아서 불을 일부러 붙인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타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달랐죠. 경찰은 그녀의 그냥 실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정 씨는 아주 가벼운 혐의만 적용받게 되죠. 일반적으로 5년 정도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게 되죠. 반면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고의로 저지른 방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해할 목적까지 있었다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떨어지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2018년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 씨가 새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질렀다라고 판단하죠. 게다가 재판부는 3남배가 그 뜨거운 이불 속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를 언급하면서 정 씨는 반성이 없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 씨는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어린 나이에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의 잦은 진술 번복과 수사기관의 화재 감식 결과를 비롯해서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이 화재가 단순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닌 고의로 낸 방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 씨가 화재 발생 신고로부터 상당한 시간 이전 이미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을 끄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119 아닌 남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여서 불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도 보내 살인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 정 씨는 항소를 하게 됩니다. 실수다. 나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정 씨의 어린 나이와 경제적인 어려움,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징역 20년 확정. 네, 재판부 모두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다고 동의하게 됩니다. 새 아이의 비참한 죽음. 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